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어느 룸메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가 근처의 낡은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던 글쓴이는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룸메이트를 구하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온 남자의 이름은 줄리안이었습니다. 그는 면접을 보러 온 날 선불로 석 달치 월세를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직업은 재택 번역가라고 했고 매우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도 않는다는 말에 글쓴이는 횡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안이 이사온 첫 주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분담했고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아주 사소한 위화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은 집에서 요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지도 않았고 글쓴이가 마주칠 때마다 그는 항상 싱크대 앞에 서서 미지근한 수돗물만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줄리안 칸은 언제나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소리였습니다. 줄리안의 방은 글쓴이의 방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라 발을 조금만 세게 디뎌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집이었는데 줄리안이 걸어 다닐 때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문을 열고 닫는 소리, 침대에 눕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면 불 꺼진 복도 끝에서 줄리안이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도 놀라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개만 돌려 글쓴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사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줄리안이 잠시 서점에 간 사이에 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열린 틈으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글쓴이는 그 광경을 보고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줄리안이 이삿날 들고 온 갈색 상자 4개가 방구석에 그대로 테이프가 붙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매트리스 하나와 작은 스탠드 조명 외에는 옷가지 하나, 책 한 권조차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산 사람의 방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을 쓰려고 복도로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세면대 거울 앞에 줄리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칫솔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몹시 기괴했습니다. 손목이나 팔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고정된 채 팔 전체가 일정한 각도로 딱딱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동작을 흉내내는 기계처럼 말이죠. 그리고 더 기이했던 건 거울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전혀 깜빡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날 저녁 글쓴이는 용기를 내어 주방 식탁에서 줄리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식사는 어디서 하시는지, 혹시 집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줄리안은 식탁 맞은편에 바르게 앉아 글쓴이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줄리안은 약 5초간 침묵을 지키더니 입꼬리만 부자연스럽게 위로 당기며 대답했습니다. 외부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섭취하고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억양이 없고 평평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안의 온도가 이상해졌습니다. 계절은 초여름이었는데도 줄리안이 있는 복도와 그의 방 근처는 서늘할 정도로 한기가 돌았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그 찬 기운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줄리안이 지나간 자리에 서면 냉동고 문을 열었을 때처럼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눌 때도 그의 입이나 코에서 나오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창밖을 내다보던 글쓴이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 줄리안을 보았습니다. 그는 얇은 셔츠 하나만 입은 채 가로등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걸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무릎을 거의 굽히지 않고 다리를 일직선으로 뻗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로미터를 걸어갈 때마다 목을 오른쪽으로 90도 꺾어 공중을 올려다본 뒤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규칙적이고 통제된, 결코 인간의 것이 아닌 동작이었습니다. 공포심을 느낀 글쓴이는 줄리안이 계약서에 적었던 본명과 이전 거주지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신원 정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이전에 살았다고 적었던 도시의 지역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3년 전 한 청년이 자신의 원룸에서 홀로 고독사한 채 발견되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과 흑백 사진이 줄리안의 이력서에 적힌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은 지금의 줄리안과 얼굴 골격은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뒤 글쓴이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줄리안이 돌아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을 때 글쓴이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대고 방 안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보통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옷깃 스치는 소리나 사람의 숨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글쓴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줄리안과 함께 산 3주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낮게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글쓴이가 숨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였습니다. 안쪽에서 문을 똑똑똑 하고 3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아래의 어둠 속에서 줄리안의 평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는 비명을 삼키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침대 위에 웅크린 채 글쓴이는 문 아래 틈을 응시했습니다. 복도의 센서등이 켜지지 않았는데도 문틈 사이로 2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줄리안이 글쓴이의 방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그 그림자는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게중심을 바꾸거나 발을 떼는 기척도 없이 조각상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 바깥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그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복도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글쓴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 지갑과 노트북 필수품 몇 가지만 급하게 쑤셔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다가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방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줄리안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향해 조용히 발을 옮겼습니다. 현관 도어록을 해제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줄리안의 방문이 소리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글쓴이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줄리안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옷을 입지 않은 그의 몸은 기이할 정도로 창백했고 관절 부위의 피부들이 서로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도 않은 채 글쓴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방 전체에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벌써 계약을 종료하시는 겁니까? 글쓴이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와 계단을 미친 듯이 굴러떨어지듯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글쓴이의 목덜미를 바짝 뒤쫓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환한 아침 햇살 아래 사람들의 틈에 섞이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한기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글쓴이는 경찰 2명과 함께 짐을 챙기기 위해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줄리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던 방은 물론이고 거실과 주방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줄리안이 가져왔던 갈색 상자들도 그가 냈던 현금 월세 봉투도 전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단순 룸메이트 갈등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글쓴이는 곧바로 다른 주로 이사를 갔고 낯선 사람과 방을 쓰는 일은 2번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글쓴이는 인파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어깨를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한기와 함께 귓가에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닿았습니다. 다음 거처를 찾는 중입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군중 속에서 다리를 전혀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걸어가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